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앞선 영상은 제가 편집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빠질 게 들어왔고 당연히 나가야 될 게 빠져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엉망이 됐죠. 뭐 그걸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 김영주 사태, 이거 정말 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전국의 흐름을 이제 뒤바꿀 정도로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슈를 계속해서 정폭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대악재가 지금 터진 겁니다. 자, 이것을 기회로 저들의 그 내로남불, 위선을 다 까발려야 되는 거죠. 김영주는 그 나름으로 사선 의원이고 또 여성으로서 놀랍게도 국회 부의장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체육인 출신 중에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로 가장 고위직에 올라간 체육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농구를 했죠. 무학여고에서. 그리고 실업팀에서도 또 수년간 활동하다가 은행원으로 이제 거기서 근무하다가 행원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노조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노조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약 정치권하고 연결되면서 그냥 출세길을 달려온 그런 인물입니다. 이 김영주 의원, 그야말로 이번에 엄청난 실수랄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민낯을 드러냈다고 할까요? 속정체, 그들의 이제 정체, 탈을 쓰고 있던 그 어, 내용물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내로남불 위선 바로 그겁니다. 자, 원전 오염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게 되면 해양 환경이 파괴되고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라면서 일본을 무슨 사갈 보듯 무슨 악의 제국 보듯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저들 좌파들이고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죽창가를 부르는 거죠. 죽창가. 일본만 때리면 표가 나오네? 지지율이 나오네? 이거거든요. 그 맛에 지금 들려가지고 한두 번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요. 이번에는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른데 마침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김영주로 인해가지고 어떤 인물이 하나 또다시 소환됐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도쿄 박이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박영선이가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때 그냥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전국의 흐름이 완전히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는 게 다 드러나 있었죠.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에서도 이기고 뭐다 이겼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이기고요. 내리 선거 세 번을 다 이긴 겁니다. 이제 총선까지 이기게 되면은 완전히 저들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박영선이가 그때 당시 오세훈에게요. 대패했잖아요. 대패도 이만저만 대패가 아니고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엄청난 차이로 졌죠.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큰 차이로 진 것은 그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정도로 처음에 또 그리고 강금실이 그 노무현 때요. 오세훈하고 대결해가지고 그때도 엄청난 차이로 강금실이가 깨졌죠. 그래 박영선도 이렇게 크게 깨진 걸 보고요. 혹자는 그럽니다. 오세훈이 여성 킬러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도쿄박 박영선이가 그 나름으로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기대주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완전히 대표하면서 정치적 몸값이 완전히 폭락했죠. 이제는 그 누구도 서울시장 후보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박영선을. 근데 이번 총선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오더라도 과거에 그 매력은 없어졌다. 그런 득표력은 사라졌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 박영선을 아웃시킨 가장 큰 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쿄방입니다. 어, 이들이 죽창가를 그렇게 불러대다가 일본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선동을 했잖아요. 일본을 그 매개체로 해가지고 뭐 친일파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반일 선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한 세력이 바로 이들인데요. 박영선이 이제 민낯이 이제 드러났던 거죠. 도쿄에 시가 11억, 12억 하는 그런 어떤 돈을 주고 도쿄 요지에다가 아파트입니까? 그걸 이제 사들였던 그 사건이죠. 박영선의 남편이 그 이제 유명한 또 변호사 아닙니까? 돈은 많은 집안이죠.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이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우파 보수로부터는 뭐 당연하고 중도도 그때 당시에 다 흔들렸고요. 좌파들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좌파들의 내로남불 위선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박영선은 뭘 해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왔었던 거죠. 자, 그 사건인데요. 이게 당시에 도쿄박이라고 제가 검색을 딱 하면 딱 올라옵니다. 이 도쿄박이 벌써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박영선의 대표적인 별칭이 되어 있습니다. 별명입니다. 박영선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도쿄박 하면 우리 10, 20, 30 젊은 층은 더 잘 알아요. 박영선이 누구예요? 도쿄박 하면 바로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일파만파의 상황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다는 거죠. 도쿄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악재가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낳았던 힘 중에는 이런 것도 작용했던 거죠. 좌파들의 이런 내로남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먹혔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구역질을 한다. 역겹다. 이게 너희들 좌파들이냐? 말로는 진보라고 하면서 이제 까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거는 그냥 포장이고 실체는 완전히 그냥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쓰레기구나. 이런 것이 이제 다 그때 당시에 알려졌던 거죠. 도쿄박 바쿠에이 쉔 박영선은 2010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신고서에 2009년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가 시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뭐 도쿄도 미나토구 어쩌고 여기에 1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주고 부동산을 이제 구입한 겁니다. 매매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어요. 왜 도쿄박인가요? 파리쿡 하면 여기 대표적인 여초 사이트로 좌파 아닙니까? 여기도 여성들이 이제 주로 모여 있는 곳인데 예전에 가장 문바들이 많은 대깨문들이 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여기도 이걸 다루는데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로 인해서 박영선은 인생 그냥 종친 겁니다.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끊겼다라고 이제 봐도 될 정도인데 물론 요즘도 다시 이제 나오려고 끌떡거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박영선이 갖고 있던 그 득표 요인은 사라졌다라고 볼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 어디서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아주 박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제도권 언론까지도 다 이걸 다룬 거죠. 박영선 도쿄 아파트에서 야스쿠니가 보인다. BBK 사건 소환한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 논란. 이게 좌파는 이 박영선을 두둔하려고 어쨌거나 이걸 계속 기사화했고 보수 외국 우파들은 이걸 그냥 박영선을 그 민낯을 드러내는 내로남불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이제 박영선의 표는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선동을 하다가 역으로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거였었죠. 그런데 파리쿡 그거를 들어가 보면요 놀라운데요. 그 당시에 이게 2021년 그때 아닙니까? 전 박영선 잘 모르는데 그걸 읽다 보니 왜 도쿄박이라고 하는 건가요? MBC 중기부 도쿄는 왜?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쭉 나오면 댓글 보십시오. 민주당 일본과 상극 아니었나요? 도쿄에 비싼 맨션 사놨네요. 살다 도쿄에 세금 내는 인간이 서울시장에도 나오고 어이가 없네요. 여기 전부 좌파들입니다. 대부분 대깨문들이고 저쪽 어떤 이 보수와는 이 관계가 좋지 않은 보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전혀 지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댓글을 남긴 겁니다. 한국엔 1가구이긴 한가요? 다국적 주택자랑 일본 맨션을 왜 샀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처가가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오세훈 후보 측도 박영선 후보가 일본 도쿄 소재의 맨션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게 이제 쟁점이 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어요. 박영선은. 근데 여기 이제 박영선을 두둔하는 여기 댓글도 하나 있네요. 박영선 후보 가족이 일본에 가야 했는지 알아요? MB 시절 BBK 진실 파헤치는데 함께 했던 박영선 의원 남편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으로 간 거라고. 이것도 뭐 그냥 근거가 취약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박영선이 사찰당해서 도쿄 살다 왔다고요. 허허허. 그 아파트 아직 안 팔고 있네요. 쇼를 해라, 쇼를. 서울시장이 일본에 세금 내는 꼬라지라니. 저들에게 진실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일본에 집 투기했다더라. 제목만이 중요할 뿐. 뭐 결국 뭐 그렇게 된 건 맞죠.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 파리 국에서까지 박영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박영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이 지지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여기까지도 박영선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이 일본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뭐랄까요 뭐 강도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건데 박영선 같은 경우는 역으로 완전히 이제 역공당해서 망한 케이스죠. 이 김영주가 지금 그 케이스입니다. 박영선을 소환했는데요. 정말 김영주는 제2의 추미애로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박영선을 다시 소환시켜주는 그런 어떤 업적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스스로 제2의 추미애, 제2의 도쿄박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후쿠시마 이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 선동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회의도 매일 열다시피 한다 그래요. 그 시간에 이 김영주는 일본 홋카이도로 날아가서 골프 치고 꽃 구경하려고 지금 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방사능 테러다. 체류 기간 짧으셔서 아사히카와 BA 후라노 후라노 여기는 뭐 하여튼 세계적인 이렇게 꼭 관광지 중에 하나죠. 자, 오비히로 지역이면 한국인 없이 치실 수 있고요. 골프를 치실 수 있고 한국인이 없다는 것은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 치는 겁니다. 그래 알면서 하는 범죄가 원래 더 나쁘잖아요. 범죄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모르고 우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되지만 이 김영주는 다 알면서 피해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골프 치기가 뭐 하니까 어디 날아갔는데 그 날아가는 나라가 일본이다? 거기서 남들 눈을 피해서 특히나 일본 사람 눈을 피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 눈을 피해서 도둑처럼 골프를 치고 거기서 몰래 즐기겠다는 겁니다. 일본 음식도 마음껏 먹고 일본 문화도 즐기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왜 말을 그 반대로 하다가 행동을 반대로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위선자들이다, 내로남불이다라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일 추천드리는 곳은 아사히카와 근교가 가장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요. 자, 7월 18일부터 3박 4일이면 바로 코앞에 이제 왔네요. 7월 18일. 김영준은 이렇게 되면 못 떠나겠네요. 그죠? 이런데도 떠난다 하면 뭐 끝나는 거고요.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 가이드께서 홋카이도 가능하다니까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뭐 거기서 얼마 소요되는지 그거 이제 뭐 보내달라는 것 같은데 설마 그 여행 비용을 누가 대신 뭐 부담해달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더 큰 난리가 나는 거고요. 자, 아무튼 큰 공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박영선 도쿄박을 불러내면서 그 스스로도 제2의 추미애, 제2의 도쿄박이 된 이 국회 부의장, 현역 국회 부의장, 사선 의원, 체육인 출신 가운데 가장 고위직에 올라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세상을 깜짝 들었다 놨습니다. 자, 이로써 말이죠. 후쿠시마 저 반일 선동은 그 영향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말 난리 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믿을 건 이거 하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아있는 거는 그냥 구속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검찰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당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들 민낯을 제대로 우리가 봤습니다. 제발 이제는 그 위선과 내로남불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동은 기본적으로 거짓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